네, 우리 그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첫 번째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려 나가게 만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왜 푸느냐. 제가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하나 방정식을 적어 볼게요. 자, GDP라는 게 있어요. GDP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이런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GDP가 늘어나는 곧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본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침체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GDP가 늘려는 나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GDP를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DP를 빨리 늘려면 소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푸는 행위, 그것이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은 풀리겠죠. 돈은 이렇게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그런데 우선 지금 당장은 돈을 푸는 이유는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풀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반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경기 이걸 싹 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푸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많이 올라갑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절대로 안 살아나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 계속 20억, 30억, 40억 올라갈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까지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다. 왜 떨어진 적이 없습니까? 1990년대는 10년 동안 가격이 조정됐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도 서울이 떨어질 때 수도권이나 지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믹스해서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상 서울 중심이잖아요. 서울 중심 지역이 항상 올랐다 떨어졌다 했죠. 다만 올랐다 떨어졌다 정도가 올랐는 만큼보다는 적게 떨어지죠. 이 현상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바로 돈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항상 많이 풀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가는 게, 다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굴곡을 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이 꼭지점으로부터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금리도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곧 5%대 금리라는 건 우리가 경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랬었다가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금리가 완전히 2%까지 곤두박질 쳤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우리 경제 성장률 0.8%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가면서 2010년, 11년 경기는 반등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반등을 한 게 아니죠. 살짝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금리도 살짝 올렸죠. 그러면서 다시 침체가 됐죠. 자, 그러다가 15년, 16년을 바닥을 찍고 다시 침체 올라가는 형상이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 가격은 2008년도에 꼭지점을 찍고 2009년도는 별반 차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2008년도는 9년도는 금융위기 이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쯤 오면 약간 떨어지는 듯한 모양새를 전혀요.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 오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9, 10, 11, 12 무려 4년 차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꼭지점을 찍고 반등됐는데 지금 별로 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라. 그거는 09년도 금융위기 이후 09년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연 금융위기 가는 큰 걸 두드려 맞았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 지금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런 금리 인상 자체는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때도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만큼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 상황이 돈을 계속 푸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풀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부동산 가격과 경기의 흐름을 순서를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돈은 당연히 더 풀릴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경기를 살리려고 난리를 칠 거고 쉽게 안 살아날 거고 어느 정도 희생을 치르고 나면 언젠가는 살아날 거고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시점을 바닥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바닥 시점에서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은 구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수익형 부동산 소액 갭 투자로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큰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이거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죠. 바로바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라는 걸 볼 때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나가느냐.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그다음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맞지. 부동산은 죽든 말든 돈이 나니까 무조건 부동산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봐버리는 거는 그거는 투자를 부추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하나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일본이 나와 있죠. 일본 규제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생각을 전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전부 미국의 무역전쟁 그쪽만 집중을 해서 세계 경제에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지 일본 규제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느 그 연구소에서 단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2% 밑으로 1%대로 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발표한 것들을 제가 몇 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가 2.2%까지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고 하는 거는 내년에 가서는 2%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턱대고 무조건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각 나라 간의 전쟁터예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은.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티브가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두주자에서 뺏기거나 떨어지면은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투자자들이니까 합리적인 투자라면은 기다리면서 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